자, 그러면 이번에는 앞으로의 어쨌건 지금 삼성전자 흐름도 그렇고 지금 증시 흐름도 안 좋긴 합니다만 앞으로 이제 6월 달 어떠한 흐름이 나올 것으로 또 예상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예상에 맞춰서 어떤 준비를 하시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이게 아까 맨 처음에 뭐 세린메이가 맞았냐 틀렸냐 이런 이제 공방도 있는 5월 말이 되겠는데 결국은 통계적이나 역사적으로 보면 5월 달, 6월 달이 비교적 평균점으로는 그렇게 썩 좋은 달은 아니었다라는 걸 뭐 이번에도 결국은 5월 지나는 요 시점에서 알게 되는 것 같고요. 방금 아주 작지만 매우 중요하게 시장에서 보는 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콜테스트를 언제 통과할 거냐. 지금 다양한 버전이 있습니다. 뭐 몇 주 이내부터 해서 10월 달, 뭐 연말 이렇게까지 보는 시각들이 당연히 있는데 이게 누군가 이거 정답은 있겠지만 우리가 추산해서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 이 부분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어쨌든 통과를 못하고 다시 한번 뭐 설계를 바꾸고 뭔가를 해가지고 하기에는 최소한 몇 주 정도는 걸린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6월 달에도 아주 반가운 소식이 바로 들려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데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제한적이나마 뭐 실적이 좋아지고 이런 섹터들에 대한 또 대안적인 움직임도 나올 테지만 결과론적으로 삼성전자가 시장을 주도하지 못하는 상황에선 지수 간의 어떤 레벨업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5월 마지막 주에 외국인들이 좀 때리고 있는 요 모양새가 적어도 제가 다음 주쯤 또 나오겠는다고 이때도 비슷하게 일주일 지나왔네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소소한 장세입니다. 시장이 위쪽으로 급상승하기에는 저는 솔직히 뭐 몇 시간 있으면 바로 뽀록이 날 수도 있는데 미국의 PC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와서 미국이 돌더라도 저는 월요일 날 아침에 우리 시장이 잠깐 괜히 걱정했네 이렇게 잠깐 하다가 다시 오후장 되면 또 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장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지론은 올라갈 때도 오버하지만 내려갈 때도 오버한다. 이게 바닥이 이 정도면 됐지라고 사람들이 보통 선을 긋고 이거 이상으로 안 빠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걸 특히 외국인들의 지나친 수급을 갖고 얘기가 될 때 특히 과거에 제가 한두 번 좀 보여드렸는데 개인들이 1조 원 이상의 현물 순매수가 나오고 나서는 근 한 달 정도 쉬는 역사적인 통계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들이 어쨌든 우리나라에 대해서 최근에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팔아가지고 중국으로 다시 가고 대만으로 다시 간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수급의 어떤 빈자리가 다른 뭐 개인들이 열심히 아니면 뭐 기관들이 열심히 들어와서 채워서 지수를 빵 띄우기에는 아직 조건이 맞지 않는다 보니까 저는 한마디로 이제 말씀드린 지수 쪽은 조금 손을 놓고 그냥 좀 해 이렇게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지만 내가 뭐 지수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쓰겠어라고 해야 되고요. 지금은 오로지 종목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잘 되는 종목이 없지가 않아요. 지금 이게 뭐 빠지면 어제도 40포인트, 45포인트 빠지지만 올라가는 게 6, 700개씩은 있습니다. 네. 옛날에 안 될 때는 한 100개, 150개 올라가고 한 2,200, 300개 빠지고 이런 장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장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한 700개 내외씩의 오르는 종목들이 있는 군이니까 아주 확률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조금 더 세심하고 집중해서 종목들의 발굴과 선택을 잘 하시는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장, 그러니까 종목이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6월 달 어떤 종목들이 그런 어떤 좋은 흐름을 보일 네.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네.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6월이고 6월 달에 준비되어 있는 여러 가지 또 이벤트들이나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어렵지만 좀 우리가 뭔가 뇌피셜을 좀 굴려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요. 뭐 이번 주 그 우주항공청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오늘 아침에 잠깐 반짝하다가 말긴 했는데요. 앞으로 어쨌든 군지위성의 발사라든가 일단 금액으로 놀랍잖아요. 200조 정도, 아니 100조 정도의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약간 나중에 가면 결론적으로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시기이긴 할 것 같은데
관련주들한테는 기회예요.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해서 우주항공에 대한 이슈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만과 이제 중국 간의 그런 이슈들이 만드는 게 오늘 일부 이제 플라스틱 관련주나 이런 것들 좀 장중에 잠깐 올랐거든요. 그게 중국 쪽에서 대만 쪽에 플라스틱을 안 받는다 이렇게 됐을 때 오히려 유리하다. 우리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이 반사 이익. 그런 섹터들이 몇 개쯤 또 나올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도 비슷한 생각들 갖고 있어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 중국에다 바로 주는 것만 제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중동하고 또 중국하고 친하잖아요. 네. 그래서 중동 쪽으로 팔아가지고 이게 우회로 다시 중국으로 갈까봐 중동 쪽의 판매도 좀 제한한다 이러고 앉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면은 또 중국이 최근에 80조인지 100조인지 하여튼 반도체 굴리 쪽으로 정부 예산 만들어가지고 또 열심히 하겠다, HBM까지도 만들겠다 좀 이러고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나라에 또 중국 기업이 대주주로 있는 기업이거나 아니면 중고 장비 이런 것 쪽 하는 회사들은 조금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아직 제가 보는 확정 발표까지는 안 나왔어요. 제가 그 11차 전기 관련된 수급 계획 같은 게 원래 5월 말까지 나온다 그랬는데 약간의 이견이 좀 있어가지고 최종 발표까지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실무안을 보면 2038년 되게 이제 먼 얘기지만 국내 70% 이상의 무탄소 전기 그리고 이번에 11차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게 큰 원전 3기에다가 SMR 1기 정도 추가하는 걸로 일단 얘기가 나와서 미국도 최근에 유틸리티 기업들이나 이제 SMR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만 결국 AI 시대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의 증설을 감당할 수 있는 전기를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 거냐 이런 거에 이제 모든 게 집중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주 들어서 이제 가장 프레시하게 나온 섹터가 바로 이제 전기를 결국 세이브하는 차원에서 냉난방 공조 쪽에 대한 섹터가 이제 부각이 됐거든요. 그 시작은 LG전자였죠. 네, 이번 주에 13% 하루에 오른 날이 있을 정도로 네. LG전자의 그 칠러 장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 기대감이 컸는데 이게 또 삼성 쪽으로 파급이 되면서 레녹스라고 하는 100년 되는 미국의 공조기업하고 하반기에 합작사 만든다 이런 이슈로 이제 확대가 되면서 흔히 말해서 냉난방 공조회사 기능을 갖고 있는 사업부를 갖고 있는 다양한 회사들이 이번에 부각이 됐고 조금 처진 애도 있지만 오늘 신고가 내거나 또 강한 그런 섹터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결국은 전력에 관련된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계통이 변압기부터 시작해서 전선으로 갔다가 또 일반 전기로 갔다가 원전, 태양광 이런 또 에너지원으로 갔다가 이제는 또 전기를 어떻게 세이브하는 개념에서의 냉각 이슈 이렇게 가고 제일 마지막에 어제 저녁 오후부터 오늘 아침 사이에 또 부각이 된 게 초전력 반도체, 저전력 반도체 이런 이제 전력 반도체 계통 이런 종목들이 또 오늘 강세였기 때문에 결국 전원이나 전력과 관련된 이슈로 해서 에너지원과 그걸 세이브하는 방법에 관련된 이슈들은 아직까지 ING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력 반도체 종목들도 오늘 움직임들이 상당히 눈에 띄는 것들이 좀 있었고요. 아무래도 6월 달은 이제 저출산입니다. 어제 뉴스 보셨겠지만 서울은 0.59명이라고 하고 6도 깼네요. 6도 깼어요. 이게 원래 우리 전체적으로 0.76인데 서울만 치면 0.59다 그래서 그저께 그 서울시장 나오셔서 특공 비슷하게 하면서 이제 20년 살게 해주고 임대주택 나중에 사겠으면 시가보다 20% 싸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그래요? 할 정도로 그 출산과 관련해서 나이 제한은 없나요? 나이 제한은 너무 이동갑 아니 만나시면 그게 되잖아요. 아니라 죄송합니다. 잠깐 헛된 꿈을 잠깐 꿨습니다. 네. 집 사게 한번 사볼까 하고 아이를 낳을까.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생각을 할까? 이 동기부여가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을. 동기부여는 조금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한 15년, 20년 가까이 수백 조를 벗음에도 계속 줄고 있는 이런 출산율이 정말 엄청나게 지극정성이면서
꾸준함을 뭐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딱 진짜 강력하게 추진된다라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실제 우리 뭐 신혼부부나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친구들이 뭐 출산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겠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안 하실 것 같아서 그렇죠. 6월 달에 분명히 특단 대책이 나오기 때문에 기대감은 분명히 있는 sek터가 맞는데 제가 봐서는 1박 2일을 못 넘을 것 같아요. 그날 하루 정도 쎄면 그만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네. 뭐 그렇게 보고 이제 아주 소소한 거는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6월 10일 날 액분 이슈가 있으니까 액분돼서 이제 1,100달러짜리가 갑자기 110달러가 되고 있면 왜 네. 우리도 가끔 착시 현상이 나오잖아요. 네. 싼데 이런 현상으로 또 일단 좀 한 주라도 살 수 있는 접근성은 커지는 그렇죠, 거니까요. 훨씬 이제 네.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의 폭이 커지니까 네. 좋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옛날 저 생각하면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힘든 것 중에 하나도 결국은 이런 말씀드리면 딱 욕먹기 딱 좋은데 뱃사공이 너무 많다. 50분의 1 액분하고 나서 주가가 사실 그렇게 좋아진 건 아니거든요. 이게 뭐 국민주 성격이 되고 수백만의 새로운 주주님들이 생긴 거는 맞아서 뭐 사실 뒷배경이 든든해진 건 맞습니다. 한 주라도 갖고 있으면 삼성전자 애정을 갖게 되고 이거 회사 안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갖게 된 분들이 많아진 건 다행이나 이해관계가 너무 많이 얽혀져 있으니까 옛날처럼 몇 명에 의해서 의도되던 이런 방향성을 많은 분들한테 공감을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한 방향의 추진력이 약해졌다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어떤 장단점이 또 액분을 통해서도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지금 사실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은 액분하면 그냥 단순하게 싸 보이고 참여의 폭이 넓어지니까 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엔비디아도 결국은 뭐 아주 놀라운 실적을 뭐 몇 분기째 계속 보여줬지만 지금 한 1,200불에서 1,300불 정도의 목표가 이상을 지금 제시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목표가 수준에 많이 근접해 있다는 관점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많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액분과는 상관없이 주가는 좀 정체를 보일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자, 하여튼 그러니까 기본은 결국 어떤 그 사람들의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릴 만한 어떤 이슈를 이슈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아니면 실적이 받침이 되는 이런 물론이죠. 쪽으로 봐야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다른 쪽이 없어요. 이번에 어닝 시즌 5월 초중순부터 뭐 완료가 되면서 5월 15일 그 이후에 크게 부각이 된 섹터가 우리 눈에 딱 보이잖아요. 진짜 실적이 없거나 아니면 다음번엔 실적에도 분명히 숫자가 그 이상으로 때려줄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거 아니면 지금 시장에서 완전히 외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보여주고 있는 게 아주 명확합니다. 지금 제가 요거 아까 6월달 이슈 중에 하나 소개드리지 못한 게 이제 제일 마지막 아래쪽에 있는 웹툰인데요. 네이버. 네이버 웹툰 미국 상장도 6월달 중이기 때문에 어제부터 조금 움직이더라고요. 네이버 지분이 있는 Y랩이나 MBT 포함해서 또 온라인 광고 회사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6월 하순까지 그 틱톡에 대한 틱톡샵 국내 진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온라인 광고 쪽의 플랫폼 회사들 이런 것들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위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쨌건 이렇게 종목 중심으로 6월 한 달 가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매크로라든가 이런 게 좀 좋아야 네. 상승을 할 수 있는데 혹시나 영향을 줄 변수 같은 게 있을까요? 변수는 지금 계속 기대와 이제 실망의 교차일 것 같은데 결국은 엔비디아 쪽에서 삼성의 어떤 그 HBM에 대한 그걸 어느 수준에서 받아줄 거냐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결정적인 변수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내부적으로는 아마 숨겨진 또 다른 계약 조항이 있겠지만 밖으로는 그런 거 다 발표 안 하겠죠. 일단은 그냥 생각을 해보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분명히 삼성전자를 하이닉스의 대항마로 유지 내지는 키워야 얘네들의 또 그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이 담보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래 가서는 마이크론까지 포함해서 결국 DRAM의
강자들 1, 2, 3등을 HBM 쪽에 1, 2, 3등으로 다시 재편을 해가지고 자기가 제일 갑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차지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내쳐가지고 하이닉스 거만 받겠다? 하이닉스 지금 만드는 게 딱 한정이 돼 있잖아요. 거기다 수율도 80%이기 때문에 추가 수율 뽑아서 나올 수 있는 분량이 어차피 없습니다. 최근에 최태원 회장께서 뭐 일본에라도 시설을 더 만들어야 되나 뭐 이런 얘기 했지만 이거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그래서 당장 HBM에 대한 뭐 캐파를 늘린다던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많이 팔아서 뭐 시절 좋을 때 수요 많을 때 많이 팔고 비싸게 팔고 싶은 심정은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삼성을 뭐 채찍질을 해서라도 통과시키게끔 만들 거라고 보는데 뭐 빠르면 정말 한 6월 뭐 중하순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얘기 나온 바로는 한 번 실패했는데 뭐 2주 기간 정도 이제 준다 그랬는데 2주는 솔직히 제가 봐선 짧고 네. 한 달 정도라고 보면 6월 하순에 또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다. 이런 게 이제 삼성전자의 한 5% 상승 이상을 유도할 수 있는 장도 네. 예기치는 못하지만 가능성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보셔야 되는 게 반도체와 그 자동차 중심의 수출 데이터가 열흘마다 나오잖아요. 네. 네. 이게 지금 그 5월달 들어서 약간 좀 그 증가율이 조금 꺾이고 있는 부분들이 약간 우려돼요.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와 코스피의 상관계수가 0.9가 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무조건 수출이 줄어들면 주가가 빠지는 나라예요. 네. 그렇게 공식적으로 생각하고 보시면 열흘마다 발표되는 수출 데이터 꼭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오늘은 사실 지수가 안 밀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외국인 선물이거든요. 지수가 되냐 안 되냐는 무조건 지금 외국인 선물의 방향성과 적어도 5천 개 이상의 순매수냐 순매도냐 이거가 그날그날의 절대값을 갖고 있다는 거 꼭 확인을 하시면서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음 주장을 준비하면서. 다음 주는 일단 오늘 밤에 아주 초미의 관심사인데 PC. 미국장도 계속 그랬으니까 네. PC가 도대체 어느 수준으로 나와줄 건데 이제 이런 게 아무래도 월요일 날 아침 시세 5분에서 한 30분 사이는 제일 뭐 방향성에 있어서의 변수로서의 역할을 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오늘 어제 사이에 그 갑자기 불거진 중국과 대만에 관련된 이슈가 또 주말에 확대 재생산이 되는가 아니면 사실 우리 작년 하반기나 이번 봄에도 이게 어떤 분들의 또 강력한 그 의견 통해 가지고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굉장히 무력적인 어떤 것들을 할 가능성이 최소한 1, 2년 사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런 가능성들이 불러올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사실 조금 웃기지만 좀 더러운 이슈가 최근에서 북한에서 자꾸 그 풍선 날리고 있더라고요. 거의 오물을 넣어서 보내는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굉장히 좀 짜증나죠. 이게 어이도 없는데 그걸 너무 우리나라에서 유치한 것 같아. 왜 날려서 그걸 계속 보내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에 이제 대응에 있어서의 또 우발적인 어떤 현상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바이오 공격 아닐까요? 그거 상상하기 바이오? 힘들어요. 사실 뭐 그쪽이 워낙 그런 쪽에 또 특화돼 있는 생화학 무기. 맞아. 가스나 근데 이런 거에 있어서 이게 또 잘못 건드려서 그런 거라도 나오게 되면 정말 균, 큰 세균. 이슈가 될 수도 알수 있거든요. 없는 물론 제가 침소봉대까지 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기괴한 방법에 네. 우리나라 괴롭히기가 지금 시작이 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신경 쓰자고 치면 한두 끝도 없는데 뭐 이게 시장을 뭐 굉장히 크게 빠질 이슈까지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신경을 좀 거슬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 주 되면 6월 6일이 또 휴장이에요. 그 사이에 이제 유럽의 금리 인하가 어쨌든 단행이 되는데 자 이게 뭐 아주 개별 국가들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도 하고 인하도 하고 최근에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유로존에서 어쨌든 먼저 치고 나와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여러 가지 그 주변 그 다른 큰 대륙의 어떤 시장에 있어서는 바로미터가 되겠죠. 금리 인하를 했더니 시장이 더 환호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맥시멈의 어떤 이벤트 소멸로 보고 시장이 사실 뭐 최근에 유럽 시장도 계속 좋지 않습니까? 네네. 금리
인하 갖고 기대감이 나오는데 역시 이벤트 소멸로 보고 7일 이후에는 만약 오히려 차익 매물로 빠진다고 하면 금리 인하를 우리가 계속 주장을 하고 그렇게만 되면 좋겠어 지금 많이 생각하는데 막상 금리 인하가 되면 시장은 오히려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재료 오히려 소멸로. 예 그렇게 인식도 되는구나라는 걸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주간 이벤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만만치 않은 이슈들이 계속 또 있기는 하네요. 네. 하여튼 이러한 것들 참고하시면서 6월장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주말 사이에 어떤 부분을 좀 공부해서 대응을 할 것인가 각자 들고 있는 종목하고 좀 대비하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